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27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노처녀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노처녀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 얘기 들어주실래요? 8년 전 제가 꽃다운 나이 19살이었을 때 저에게는 아주 잘생기고 유능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웬트워스로 그때 당시에는 군인이었어요.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너무 잘생기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정말로 저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였답니다. 저희는 아주 뜨겁게 사랑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 반대가 심했다는 것이죠. 저희 집안의 부모님들은 상당히 속물적이신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안이 조금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군인 같은 애들은 박봉이니까 돈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 돈도 없는데 왜 결혼하냐고, 흑수저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습니다. 제가 찼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은 제 남친만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큰맘 먹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좌절하고 슬퍼하게 했어요. 거의 매일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처음에는 그렇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저한테는 이제는 막 노처녀라고 결혼 언제 하냐고 막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집안에 골칫덩어리인 것처럼.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하려던 결혼을 말리지 말든지 약간 그때와는 상반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지금 집안에서 무시나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8년 동안 가세가 기울어서 저희 집은 말 그대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사치가 심하시고 취미도 되게 값비싼 취미만 좋아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속물적인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산을 상실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는 돈이 없어져 버렸고 결국에는 큰 결정을 내려서 집을 팔기로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잘 됐어요. 저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거든요. 어쨌든 아버지는 사교 모임을 자주 만나시면서 집을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결국에 크로프트라는 분에게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나중에 크로프트라는 집안 분들을 만나러 집들이를 갔어요. 왜냐면은 저희 집을 사신 분들이니까 저희는 약간 그 집에 애착이 있고 아무튼 되게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저희를 초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집들이를 저희 가족하고 친구 한 명, 저 루이자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루이자라는 친구하고 놀러 갔어요. 근데 그분들 참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남자분은, 그러니까 부부신데 남자분은 장군님이세요. 지금 장군님이시래요. 완전 높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부인분은 전 남친의 누나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분이 전 남친 상사분이시고 그 부인분은 전 남친 누나분이신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친절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다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를 돌아봤죠. 근데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물론 가족이니까 있겠죠. 근데 누가 부른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무튼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아니 그렇게 좋아서 사귀었던 남친인데 제가 어떻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서 이불킥하는데 그래서 얼굴 보자마자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옛날 기억 생각나고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눈물 날 것 같고 근데 또 아는 척은 못하겠고 그 남자분도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를 볼 예상을 안 하고 갑자기 만난 거잖아요. 전 남친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아무리 부끄럽고 무안하다고 해도 저희 집 사주신 분의 형제잖아요.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무례하게 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순간 너무 당황해서 조용히 있다가 제 마음을 다 가다듬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짧게 인사했어요. 뭐 대화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전남친 전여친 사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마음을 다 가다듬고 전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전남친이 사령관이 됐다는 거예요. 사령관이면은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8년 동안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진급을 많이 했나봐요. 그때는 그냥 일개 쫄병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신분 상승한 거 보니까 왠지 괜히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 가족이 태도가 저렇게 크게 변한 걸 보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옛날에 그리운 감정이 너무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무안해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라고 데려온 루이자가 자꾸 제 전남친이랑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전남친한테 루이자가 막 들이대는 거예요. 아마 이제 계급도 높고 제 전남친 잘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루이자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루이자가 계속 얘한테 잘생기셨네요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근데 거절은 안 하더라고요. 얘도 아닙니다 그쪽도 이쁘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둘이 농담하고 약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속은 타들어갔죠.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제 전남친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 뭐 결혼까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래서 감정이 남아있었는데 앞에서 저러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고 슬프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비참해 보이고. 근데 그래서 제가 저 둘을 어떻게 했냐고요? 제 눈앞에서 당연히 저렇게 화딱지나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막 제 전남친을 알면서 저러는데 제가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그건 다음 화에 계속